그 이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대사 한 줄이 공기까지 멈춰 세웁니다. 군단장인 그녀, 새벽부터 시장 반찬가게 봉사팀에 섞여 김장 속을 버무리던 그 손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양념이 묻은 장갑 위로 미세하게 떨림이 번집니다. 사과 상자에 걸터앉은 윤우는 모른 척 웃고 있지만 뺨 끝이 어딘가 불안하게 경직돼 있습니다. 김장통에서 피어오르는 김냄새, 왁자한 시장 소음, 그 한복판에서 그 이름이 떨어진 순간 시간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그러나 날카롭게 윤우에게 꽂힙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숨을 길게 참습니다. 이유는 묻지 못한 채 분위기만 묘하게 흔들립니다. 그때 뒤늦게 봉사장에 들어선 한 남자. 발걸음은 조용한데 공기만은 먼저 파문을 일으킵니다. 여군 군단장의 표정이 단숨에 굳고 말문이 막힙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숨겨진 과거와 비밀, 얽힌 인연을 폭발 직전까지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곧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입니다. 강지연은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군화끈을 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군단장, 그 타이틀은 무겁지만 지연에게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죠. 거울 앞에 선 지연의 얼굴은 단정하지만 어딘가 쓸쓸합니다. 군복줄 하나하나를 정확히 맞추고 계급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확인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기계처럼 정교합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면 벽면 가득 작전도와 성과표가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부하 장교들은 지연을 보면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립니다. 군단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모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듭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는 오래된 폴더폰 하나가 꺼진 채로 잠들어 있습니다. 액정에는 금이 가 있고 마지막 통화 기록은 20년 전에 멈춰 있죠. 지연은 가끔 그 서랍을 열어보지만 결코 전화기를 꺼내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니까요. 군인에겐 과거 따위 사치입니다. 지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서랍을 다시 닫습니다. 휴가도 제대로 쓰지 않고 명절에도 부대를 지키는 게 당연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불 꺼진 원룸이 전부였죠.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냉장고에는 생수 한 병, 김치통 하나, 편의점 삼각김밥 몇 개가 전부입니다. TV를 켜면 90년대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오지만 지연은 소리를 끝까지 줄인 채 화면만 바라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돌아가기 싫은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서울 한복판의 오래된 재래시장, 깡통시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의 목소리가 요란하게 뒤섞입니다. 어이 사장님, 오늘 생선 신선해요? 당연하지, 새벽에 막 들어온 거야. 그 소란 속에서 박동수는 반찬가게 동순의 김치 반찬의 셔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쉰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목소리만큼은 청년처럼 힘차죠. 아줌마 묵은지 2kg만 주세요. 손님의 주문에 동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서비스 좀 더 얹어줄게요. 많이 드세요. 저울 위에 김치를 수북이 담아주는 손길이 후합니다. 가게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7,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동수는 리듬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반찬통을 정리합니다. 가게 벽 한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동수, 그 옆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진이 오래되어서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지 여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동수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쉽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지만 곧 고개를 흔들며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아빠, 또 군대 이야기야? 가게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2살 아들 윤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납니다.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있지만 요즘은 아르바이트와 가게 일을 도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수는 아들을 보며 시익 웃습니다. 군대가 사람 만들지, 이놈아. 나도 군인 아니었으면 내 엄마 못 만났어. 그 말에 윤우는 잠깐 멈칫합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윤우의 가슴 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밀려오죠.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 윤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동수는 잠시 말을 잃고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래, 너무 일찍 가셨지. 병으로 많이 아프셨어. 동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윤우는 사진 속 흐릿한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애쓰지만 아무리 봐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 닮았어? 윤우가 묻자 동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많이 닮았지. 특히 눈빛이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동수는 말을 흐립니다. 윤우는 요즘 ROTC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은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것이죠. 아버지의 군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가게 벽에 걸린 군복 사진을 보며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나도 군인 되면 멋있을까? 윤우가 장난스럽게 묻자 동수는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근데 쉽지 않다. 각오 단단히 해야 해. 그 말에 윤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에게도 동수에게도 윤우에게도 각자의 일상은 그럭저럭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연은 부대에서 명령을 내리고 동수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윤우는 꿈을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를 모릅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있지만 20년 전 끊어진 인연은 아직 연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다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톱니바퀴는 언젠가 이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가을날 군단장 집무실에 참모가 공문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군단장님, 이번에 지역사회 봉사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눈을 멈춥니다. 깡통시장 상인회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김장 봉사 지원이라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사실 이런 봉사 활동은 흔한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장병들 사기 진작에도 좋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죠. 지연의 결재가 떨어지고 부대는 김장 봉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며칠 후 깡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입니다. 동수는 상인회 회장에게 끌려가듯 앉아 있습니다. 동수 씨, 이번에 군부대에서 김장 봉사 온대요. 반찬가게 사장이 빠지면 되겠어요? 총괄 좀 맡아줘요. 회장의 말에 동수는 손사래를 칩니다. 에이, 내가 뭘 그런 걸 요즘 젊은 애들 김치나 먹습니까? 투덜대지만 결국 신청서를 받아듭니다. 펜을 들고 이름을 쓰는 순간 동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박동수, 이 이름은 한때 군 생활 내내 불렸던 이름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이름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김장 봉사 당일 새벽의 깡통시장은 평소보다 더 분주합니다. 절인 배추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양념 재료를 담은 박스가 산처럼 쌓입니다. 상인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통을 준비하며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야, 물 좀 더 떠와. 여기 고춧가루 더 필요해요. 그때 군용 트럭이 시장 입구로 들어섭니다. 엔진 소리가 멎고 군인들이 차례로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리는 사람, 위풍당당한 자세의 여군 군단장입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립니다. 세상에 여자가 군단장이래요. TV에서 봤어. 대단한 사람이라던데. 지연은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계급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동수는 순간 발걸음이 멈춥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립니다. 설마 아니겠지. 동수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비빕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알고 있지만 저 뒷모습은 묘하게 익숙합니다. 군단장이 상인들 앞에 섭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장병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례를 올리는 모습이 깔끔하고 절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동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합니다. 20년 전 눈물로 이별을 말하던 그날 밤의 목소리가 그대로 겹쳐집니다. 동수야, 미안해. 나 이제 못 볼 것 같아. 그때 그 목소리와 지금 저 목소리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동수의 심장이 90년대 겨울로 끌려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한편 반찬가게 옆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준비하던 윤우는 군단장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와, 정말 멋있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윤우는 ROTC 지원을 준비하면서 여러 장교들을 봤지만 저렇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특히 여군이면서 군단장이라는 사실이 윤우에게는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윤우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낍니다. 지연은 시장을 둘러보며 잠시 멈춥니다. 좌판에 깔린 생선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비, 골목 사이로 흐르는 익숙한 냄새들. 이 모든 것이 20년 전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여기 그때 자주 오던 곳이었는데 신혼 초 동수와 함께 손잡고 걸었던 이 시장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연은 곧 그 기억을 떨쳐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립니다. 상인회 회장이 동수를 부릅니다. 동수 씨, 여기 군단장님이십니다. 인사 좀 드려요. 동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섭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김장통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람들의 웅성거림, 트럭 소리 모두가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동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입니다. 지연아.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그리고 군인답게 차렷 자세로 인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에 동수의 눈이 흔들립니다. 처음? 2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 처음이라니.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오늘 협조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적인 말투로 일관합니다. 동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우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빠가 저렇게 긴장하는 거 처음 보는데 혹시 예전에 아는 사이였나? 윤우는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군단장님 앞에서 긴장하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상인회 회장이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김장 많이 해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웃으며 각자 자리로 흩어집니다. 지연과 동수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이 김장 봉사가 20년 전 끊어진 부부와 숨겨진 아들의 인연을 다시 끌어올릴 도화선이 될 줄은.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김장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시장 곳곳에서 장병들과 상인들이 뒤섞여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쪽 줄은 속 넣고 저쪽 줄은 포장 담당. 지연이 군대식으로 구령을 붙이자 장병들은 물론이고 시장 사람들까지 자동으로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배추가 통 안으로 들어가고 양념이 골고루 펴 발라집니다. 상인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웃으며 따라합니다. 군대식으로 하니까 빠르네요. 그때입니다. 양념 그릇을 들고 뛰어오던 윤우가 발을 헛디딥니다. 순간 그릇이 기울어지며 빨간 김치 국물이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국물은 포물선을 그리며 지연의 군복 쪽으로 날아갑니다. 철썩 소리와 함께 깔끔했던 군복에 빨간 자국이 번집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장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봅니다. 죄송합니다. 윤우가 허겁지겁 손수건을 꺼내 닦으려다가 멈춥니다. 군단장의 군복을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윤우는 머리를 깊이 숙이고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동수가 급히 달려옵니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애가 실수를 하지만 지연은 순간 정색했다가 이내 표정을 풉니다. 괜찮습니다. 야전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많습니다. 지연이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그 미소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윤우는 고개를 들고 지연을 바라봅니다. 예상했던 꾸중 대신 미소가 돌아오자 당황스럽지만 안도합니다. 다음부턴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안전이 먼저입니다. 지연의 말에 윤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표정을 멀리서 동수가 봅니다. 지연이 윤우를 향해 짓는 저 미소, 저 눈빛. 동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저 웃음 그대로야. 20년 전 신혼집, 좁은 전셋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지연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동수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라면밖에 없네. 그렇게 말하며 웃던 지연의 얼굴이 지금 저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웃는 모습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인회에서 준비한 국밥과 김치가 나옵니다. 장병들과 상인들이 한데 모여 앉아 밥을 먹습니다. 지연은 잠시 뒤로 물러나 시장 풍경을 바라봅니다. 좌판에 깔린 은갈치와 동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냄비, 옆가게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발라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때랑 하나도 안 변했네요. 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눈가가 조금 촉촉해집니다. 지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은 천천히 돌아봅니다. 동수가 서 있습니다. 세월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힙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멎은 듯합니다. 김장통에서 피어오르는 김만 아지랑이처럼 두 사람 사이를 오갑니다.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동수의 입술이 움직이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군단장님, 여기 상인 대표님이십니다. 박동수 사장님. 상인회장이 다가와 소개합니다. 지연은 군인답게 자세를 바로잡고 인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에 동수의 눈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처음? 아까도 그렇게 말했지만 다시 들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연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지만 단 한 줄의 과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협조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장병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평소 시장에서 누구에게나 호탕하게 대하던 아버지가 지금은 마치 신병처럼 경직되어 있습니다. 뭐지? 혹시 예전에 알던 사이였나? 윤우는 궁금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부대와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를 하게 됩니다. 군과 지역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지연은 자주 시장을 찾게 됩니다. 처음엔 공식적인 방문이었지만 점점 그 횟수가 잦아집니다. 군단장님, 또 오셨어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지연은 미소로 답합니다. 지역과의 유대가 중요하니까요. 공적인 이유를 대지만 사실 지연 스스로도 왜 자꾸 이곳에 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우는 점점 지연에게 말을 걸 기회를 찾게 됩니다. 군단장님, 저 군인 되는 게 꿈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을 겁니다. 지연은 윤우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꿈이 아니라 목표로 바꾸십시오.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목표는 달성하는 겁니다. 윤우는 그 말에 감동받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로 윤우는 지연을 볼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ROTC 준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리더십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윤우에게 더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와 이야기하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찌릿하게 아픕니다. 왜 이렇게 눈빛이 익숙하지? 지연은 윤우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운 듯 그리워해선 안 될 것 같은 복잡한 감정입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지연이 윤우에게 미소 짓는 모습,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0년 전 지연이 배를 감싸 쥐고 울던 마지막 날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됩니다. 동수야, 우리 아기 미안해. 그때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돕니다. 동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자꾸만 과거가 현재를 침범해 들어옵니다. 군과 시장의 교류는 점점 커지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시장으로 취재를 옵니다. 여군, 군단장, 전통시장과의 특별한 동행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고 사진 속에는 지연과 동수 그리고 가운데에 서서 환하게 웃는 윤우가 함께 찍혀 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보이는 그 사진이 신문 일면을 장식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야, 이 기자 사진 좀 봐. 셋이 좀 닮지 않았어? 에이, 무슨 소리야. 우연이겠지. 아니, 진짜 눈매가 비슷한 것 같은데? 상인들의 수다는 끊이지 않습니다. 동수는 그 신문을 보다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구겨버립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의 어머니, 즉 윤우의 할머니가 신문을 쥔 손을 떨며 말합니다. 이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아이를 빼앗고 거짓말을 했던 그날을. 그 죄책감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동수의 집 거실입니다. 허름한 빌라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가운데 할머니가 동수를 불러 앉힙니다. 동수야, 그 여자랑 다시 엮이지 마라. 목소리는 간절합니다. 동수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냥 군단장님이에요. 공적인 관계일 뿐이고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 여자는 내 인생에서 끝났어야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윤우는 방 안에서 이 대화를 엿듣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 여자? 군단장님 얘기인가? 아빠 과거에 뭐가 있었던 거지? 윤우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선뜻 문을 열고 나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펼쳐집니다. 20년 전 어린 며느리 지연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25살, 이제 막 군대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지연이 수줍게 말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상황에? 기쁨 대신 걱정이 앞섰습니다. 넌 군인이다. 애 데리고 군 생활? 말도 안 된다. 내 커리어를 생각해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눈물로 버텼습니다. 어머니, 저 할 수 있어요. 애랑 같이 키우면서 하지만 주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부대에서도 눈치를 줬습니다. 여자가 애 낳고 군 생활 제대로 하겠어? 그런 말들이 지연을 짓눌렀습니다. 동수는 어차피 전역하면 시장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내 길을 가라. 할머니의 말은 강압적이었습니다. 지연은 배를 감싸쥐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군 생활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연이 출산 후 아이를 보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입양 보냈다. 좋은 집으로 갔으니 걱정 마라. 넌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채 군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할머니가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손주니까요. 하지만 동수는 상처받은 채 전역했고 세상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몇 년 후 재혼을 했고 새 아내는 윤우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줬습니다. 윤우는 엄마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잘 자라났습니다. 모두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수에게 말합니다. 윤우는 그 여자가 낳은 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쩔 거냐? 동수는 벼락이 치는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숨기신 겁니까? 목소리가 떨립니다. 윤우가 지연이 아들이라고요?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래.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했다. 그 여자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할머니가 고백합니다. 동수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연이는 20년 동안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한편 지연은 부대 숙소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입니다. 어머니, 아이는 잘 있나요? 허공에 대고 묻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지연은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 입양된 아이를 떠올리며 죄책감에 잠이 들지 못합니다. 내가 군인을 택한 게 잘한 건가? 아이를 버린 게 맞는 건가? 매일 밤 이 질문이 지연을 괴롭힙니다. 갈등의 실타래는 이미 엉망인 채로 얽혀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오해와 비밀 속에서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 폭발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즈음입니다. ROTC 지원을 준비하던 윤우는 군단장의 특별 강연을 듣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정말 멋있었어. 나도 꼭 저렇게 될 거야. 윤우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끼며 걷습니다. 하지만 번화가 골목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빵빵 경적 소리와 함께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집니다. 철컥 브레이크 소리, 쿵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윤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병원 응급실입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법적 보호자분이십니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혈도 필요합니다. 동수가 허겁지겁 달려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예, 제가 아버지입니다. 사인을 하려는데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보호자분, 기록상 환자 윤우 씨 혈액형이 O형인데 아버님은 AB형이시네요? 동수는 멈칫합니다. 네, 우리의 엄마도 B형이었는데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유전적으로는 조금 이상한 조합이라서요. 뭐, 드문 경우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수술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인을 합니다. 그때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지연입니다. 윤우 씨가 어디 있습니까? 숨을 헐떡이며 묻습니다. 윤우가 다쳤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유도 모른 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지연은 자신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지만 일단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술실이 어디죠? 접수 데스크 직원에게 묻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말합니다. 수혈이 더 필요합니다. 혹시 부대에서라도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요청해 주십시오. 환자 혈액형이 B형입니다. 순간 지연의 발이 멈춥니다. B형? 지연도 B형입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지연은 혼란스럽지만 일단 수혈을 위해 팔을 걷어붙입니다. 제가 B형입니다. 바로 뽑아가세요. 잠시 후 수술실 앞 싸늘한 복도에서 지연과 동수 그리고 할머니가 마주 서게 됩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가 이를 악물고 속삭입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군인이 아니라 그냥 어른으로 온 겁니다. 아는 아이가 다쳤다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요.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보호자분들하고 상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혹시 친모되시는 분이 어디 계실까요? 그 말에 공기가 멎습니다. 복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동수와 할머니 그리고 지연 모두 굳어버립니다. 아이 혈액형과 골수 검사 결과를 보니 현재 등록된 가족관계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가족력 파악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가 결국 무너져 주저앉습니다. 그만에 더는 못 숨기겠다. 휠체어에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흐느낍니다. 동수가 외칩니다.
어머니, 말해주세요. 대체 뭐예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하지만 동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20년 동안 봉인해둔 진실이 터져 나오려 합니다. 윤우, 그 여자애다. 지연이 애라고. 할머니가 울먹이며 고백합니다. 순간 복도 끝에서 서 있던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벽에 기대 서 있던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에서 20년 전 출산실의 차가운 공기와 입양 보냈다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뒤섞여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윤우가 제 아들입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20년 동안 어딘가에 입양됐다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 자신이 버린 줄 알았던 아이가 사실은 자신이 버려진 것이었다는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동수도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연이는 20년 동안 아이를 찾았을 텐데 동수의 목소리도 울먹입니다. 나한테도 거짓말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고 키웠다는 겁니까? 분노와 슬픔이 뒤섞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울부짖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지연이 커리어도 살리고 우리 손주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는 가운데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윤우, 우리 아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냅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견뎌온 죄책감, 그리움, 후회,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지연의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군단장으로서의 삶,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남은 건 한 여자, 자식을 빼앗긴 엄마의 모습뿐입니다. 병원 옥상입니다. 도시 야경이 반짝이며 펼쳐져 있지만 지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군복 사이로 파고들지만 추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연은 양손으로 난간을 꽉 잡고 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버린 줄 알았던 애가 사실은 내가 버려진 거였네요. 웃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채찍질하며 버텨온 삶이 모두 거짓 전제 위에 세워졌다는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군인을 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에 입양됐으니 더 행복할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지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난간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내 아들은 입양된 게 아니라 그냥 내 곁에 있었는데. 동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옥상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지연아. 동수가 부릅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부르지 마세요. 그 이름.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오늘 처음 다 알았다.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까지 했는지 몰랐어. 동수가 다가와 난간 옆에 섭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며 묻습니다. 당신은요? 한 번이라도 나 찾아와서 같이 찾자고 말해본 적 있습니까? 그 말에 동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때 나는 전역하고 먹고 살기도 바빴고 너는 군대에서 잘 나가는 장교가 돼 있었다. 내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동수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을 믿었지. 내가 이미 아이를 버렸다고.
입양 보냈다고. 그래서 당신도 저를 원망했겠네요. 아이를 버린 나쁜 여자라고. 지연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아니야. 원망하진 않았어. 그냥 이해하려고 했지. 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동수가 대답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늦게 찾아온 오해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서로를 원망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아이를 놓쳤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겁니까? 지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윤우가 알게 되면 그 아이 인생은요? 군단장 엄마, 시장 상인 아빠, 거짓말한 할머니 누굴 믿고 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납니다. 2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자란 아이한테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찬바람만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갑니다. 동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제대로 서야지. 군인으로, 어른으로. 늦었지만 도망치지 말자. 동수가 지연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윤우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게 돼. 그게 더 잔인한 거 아닐까? 지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무섭습니다. 윤우가 저를 미워할까봐.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수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우리 같이 하자. 혼자 감당하지 말고. 그 순간 지연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날 밤 지연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 대기실 소파에서 잠이 듭니다. 곁에는 윤우의 차트를 펼쳐둔 채입니다. 종이 위에는 이름이 수없이 적혀 있습니다. 윤우, 윤우야, 우리 아들. 지연은 펜으로 이름을 따라 쓰며 중얼거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합니다. 새벽녘 동수도 복도 의자에 앉아 잠들지 못합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들고 서 있습니다. 윤우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내 엄마가 사실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20년 동안 거짓말했다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병실 구석 의자에서 울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내가 다 망쳤어. 며느리도 아들도 손주도 다 불행하게 만들었어.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때 최선이라고 믿었던 결정이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병원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지연은 소파에서 눈을 뜹니다. 목이 뻐근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자리도 계급도 나를 막지 못하게 할 겁니다. 지연은 군복 상의를 여미고 거울을 봅니다. 눈은 붓고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합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군단장이 아닌 엄마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올려놓습니다. 나는 강지연, 군단장이기 전에 윤우의 엄마입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각오의 눈물입니다. 이제 윤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뒤 의식이 돌아온 윤우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몸을 움직이려는데 온몸이 뻐근합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곁에서 졸고 있는 지연의 모습입니다. 군복이 구겨져 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평소 완벽했던 군단장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윤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군단장님? 지연은 놀라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납니다. 괜찮습니까?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요. 군단장의 말투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걱정과 안도,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부대는요? 윤우가 묻자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잠시 후 병실에는 동수와 할머니까지 모두 모입니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윤우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아빠, 할머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왜 다들 장례식장 온 사람 같아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동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윤우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목소리는 무겁습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을 입에 대며 흐느낍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다 내 탓이야. 윤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은 지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20년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윤우 씨,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제가 사실은 당신이 태어나던 날부터 곁에 있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윤우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수가 이어서 말합니다. 윤우야, 내 친엄마가 누군지 이제 말해줘야겠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윤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친엄마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요. 병으로 그 말에 동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내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긴 정적이 흐릅니다. 윤우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럼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계신데요? 윤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윤우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윤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뺍니다. 지연은 스스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듯 말합니다. 당신의 친어머니는 나입니다. 병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이 들릴 정도의 침묵입니다. 윤우는 한동안 웃습니다. 농담이죠? 드라마 많이 보셨네요. 요즘 막장도 이렇게 안 나가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윤우를 바라봅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떨어집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윤우는 깨닫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윤우의 얼굴에서 피가 가십니다. 그럼 지금까지는요? 나는 누구 아들로 살아온 거냐고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머니는요? 아빠는요? 왜 다들 거짓말했어요? 분노와 혼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왜 이제 와서요? 왜 지금이냐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지. 왜 나타나서 제 인생을 뒤집어놔요? 윤우는 수술 자국이 아픈 것도 잊고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지연이 다급히 다가가 붙잡습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상처가 벌어져요. 하지만 윤우가 손을 뿌리칩니다. 만지지 마세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 없잖아요. 그 말은 지연에게 가장 잔인한 선고입니다. 지연은 뒤로 물러서며 가슴을 움켜쥡니다. 윤우야, 진정해라. 내 상처가 동수가 다가가지만 윤우는 고개를 돌립니다. 아빠도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아빠도 속은 거예요?
윤우의 목소리는 울먹입니다. 나도 오늘 알았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숨겼어. 동수가 대답합니다. 그럼 아빠도 피해자라는 거네요. 근데 왜 지금까지 진실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동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섭니다. 그래, 나쁜 년은 나다. 지연이는 그때도 끝까지 너 지키려고 했다. 내가 내 며느리 출세가 탐나서 내 손주를 빼앗은 거야.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윤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다 잘못했다. 윤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20년 동안 엄마가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친구들이 엄마 얘기할 때마다 부러웠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기도도 했고요. 윤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근데 엄마는 살아계셨고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숨겨진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병실은 눈물과 고백, 분노와 용서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합니다. 윤우 씨,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병실을 나갑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몇 달 후 봄입니다. 깡통시장 입구에는 다시 현수막이 걸립니다. 군부대 마이너스 시장 김장 봉사 장령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현수막 한쪽에 작은 글씨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군장병과 시장 가족이 함께하는 나눔 행사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김장통 앞에 군복 대신 시장 앞치마를 두른 지연이 보입니다. 군단장 직책은 그대로지만 오늘만큼은 윤우 엄마로 참여했습니다. 윤우야, 배추줄 좀 더 세게 짜. 물 많이 나오면 김치 맛없어. 반찬가게 안주인처럼 잔소리하는 지연의 말에 윤우는 못 이긴 척 웃습니다. 예, 엄군단장님. 아직 엄마라는 호칭은 서툽니다. 가끔은 일부러 군단장님이라고 불러보며 거리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야, 우리 셋이 이렇게 김장하게 될 줄 누가 알았냐? 20년짜리 드라마도 이렇게 못 쓴다니까. 김치 속을 버무리던 손을 멈추고 웃습니다. 지연도 덩달아 웃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김장하는 손주와 전 며느리를 지켜봅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은 어눌해졌지만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동작만은 또렷합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조금씩 늦게 도착한 사과가 쌓입니다. 지연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할머니의 손은 차갑지만 지연의 손은 따뜻합니다. 지연은 이제 과거를 말할 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선택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자신을 안아줍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은 군단장으로서 흔들리지 않되 어머니로서 숨지 않는 삶입니다. 부대에서도 지연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윤우는 회복 후 ROTC에 합격합니다. 임관식 날 정복을 차려입고 부모님 앞에 섭니다. 충성? 윤우의 경례가 날카롭고 정확합니다. 지연은 군단장석에서 내려와 한 발짝 엄마 자리에 섭니다. 우리 아들 아니 윤우 중이 나라 잘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동수도 옆에서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 아들. 임관식이 끝나고 윤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끝나고 세 사람 같이 사진 하나 찍을까요? 가족 사진으로. 그 한마디에 지연과 동수는 눈을 마주 봅니다. 2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비로소 한 프레임 안에 담기는 순간입니다. 그래, 찍자. 우리 가족 사진. 동수가 대답합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지연은 군복을 입고 있고 동수는 평상복 차림이고 윤우는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옷차림이지만 하나의 가족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세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다시 찾아온 겨울, 깡통시장은 또다시 김장철로 분주합니다. 김장통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발라드, 그리고 가족끼리 실랑이 하는 웃음소리가 뒤섞입니다. 윤우야, 배추 물 덜 짰다니까. 엄마, 이 정도면 적당해요. 윤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릅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누군가에겐 막장처럼 보일지 모를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늦게야 찾아온 두 번째 기회이자 상처난 채로도 서로를 선택한 조용한 기적의 기록입니다. 지연은 이제 군단장실에 윤우의 사진을 당당히 걸어둡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부하 장교들에게 소개할 때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동수는 가게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옆에 새 사진을 붙입니다. 임관식 날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손님들이 묻습니다. 사장님, 저분이 그 유명한 군단장님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엄마예요. 동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윤우는 부대에서도 당당합니다. 중이님, 부모님 직업이 뭐예요? 동기들이 물으면 윤우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군단장이고 아빠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세요. 김치 최고예요. 그 말에 동기들은 부러워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윤우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동수의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지연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동수가 담근 김치, 그리고 윤우가 사온 족발이 상에 놓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합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대에서 훈련받았는데요. 시장에 손님이 엄청 많았어. 회의가 길어져서 늦게 끝났네요.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20년 동안 가질 수 없었던 일상이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며 지연이 말합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동수가 옆에서 웃습니다. 이제 알았어? 윤우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 설거지 천천히 하세요. 그날 밤 지연은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수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합니다. 윤우는 자기 방에서, 동수는 거실에서 잠듭니다. 각자의 공간이지만 한 지붕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지연은 이불을 덮으며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20년 만에 찾아온 평화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들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